안녕하세요. 오기 이동훈입니다. 일단은 제가 프로그램을 시작한 게 내가 그 프로그래밍 했을 때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완성했을 때,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힘들긴 한데 딱 완성하고 나서 그 컴퓨터 안에서 내가 의도한 대로 그 프로그램을 동작하는 거, 그런 게 재밌어서 시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미련이 계속 있었죠, 제 마음속에. 그러다가 포기하게 된 계기가 내가 실력이 안 되고 내가 프로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만뒀는데, 우연치 않은 계기에 유튜브를 보다가 그 노프 팀장님의 영상을 몇 개 봤어요. 근데 노프 팀장님이 얘기하는 게 그 비전공자도 프로그래밍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일단 팀노바에 오면은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저한테 좀 와닿았어요. 내가 포기한 이유가 노력은 했는데 실력이 안 느네? 이거는 재능의 영역인가? 라고 생각해서 그만뒀는데, 팀노바에서 노프 팀장님은 그게 아니다, 잘할 수 있다, 노력만 하면, 노력할 준비만 하고 와라 라고 해서 그냥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자바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2주 동안 개발을 했고요. 리게인 한반도라고 해서 저희가 일제강점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혹시라도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을 몰아내서 한반도를 되찾는 상상을 해봤고 게임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게임의 흐름은 이제 제주도에서 시작을 하는데, 제주도에서 이제 조선 팔도를 다 점령을 하면은 게임이 엔딩이 나오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전투씬이 곧 나올 건데요. 일단 독립군과 일본군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일단 게임 설명이 나오는데, 일단 전라도를 시작으로 한반도까지 점령하는 게임이 되겠고, 일단 일본군은 자동으로 1초마다 공격을 하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독립군은 제가 공격을 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사실 이제 자바 콘솔 창에서 그 전투를 구현하느라고 사실 잘 안 보일 거예요. 보시면은 총 3가지 유형의 유닛이 있는데, 그 창병, 총병, 포병이 있습니다. 창병은 근접해서 바로 앞에 한 칸 앞에 있는 그 적군을 공격하는 캐릭터고, 그리고 총병은 이제 3칸 앞에 있는 적군을 공격하는 캐릭터고, 그리고 포병은 5칸 앞에 있는 적군을 포격을 하는데 이제 범위 공격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적군하고 그 옆에 2명까지 해서 3명까지 포격을 하게 되어 있고, 일단은 창병은 근접 캐릭이기 때문에 좀 체력을 좀 많이 줬고, 이렇게 유닛별로 특성을 다르게 줘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게임에는 그 딱 2가지 시점이 있는데, 낮하고 밤이 있어요. 그 낮에는 전투를 진행할 수 있고 밤에는 약탈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이 되면 자기가 랜덤으로 알아서 약탈을 시도하고, 만약 약탈 시도를 성공하면 이제 독립군의 자금을 빼가고, 약탈에 실패하면은 이제 일본군 그 병력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밤이 되면은 약탈을 시도할 수 있어요. 자동은 아니고 제가 그 번호를 입력해서 할 수 있는데, 역시 제가 일본군 진영 약탈을 성공하면은 돈을 뺏어오고, 실패하면은 제 병력을 잃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일단은 콘솔장에서 구현하다 보니까 제가 만든 거에 비해서 비주얼적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캐릭터마다 특성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팀장님이 GUI를 해보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까지 기능 구현을 못해서 너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GUI를 사용했으면 훨씬 더 게임이 재밌고 보기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여러 유닛이 다대다 대전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안에 로직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거 신경 쓰느라고 GUI까지 못 갔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노력했던 거에 비해서 그 전투씬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된 게 너무 아쉬웠고, 그 즐거웠던 거는 그 사용자들한테 보이진 않지만 제가 어쨌든
여러 유닛을 만들고 그 유닛의 특성을 부여해가지고 전투를 구현했다는 게 좀 즐거웠고, 뭐 기억에 남았던 거는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제가 총 8판을 깨야 되는데 마지막 작품 발표할 때 그 마지막 판만 깰 수 있는 패시브 모드가 없어서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재미도 없는 게임. 그래서 그게 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을 5주 동안 개발을 했었고, 이 작품을 좀 소개하자면은 그 동작별로, 그러니까 운동마다 동작이 있고 뭐 요가도 그 동작이 있는데 그 동작별로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타이머고요. 기획 의도는 제가 사실 안드로이드 앱 만들고 싶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아이디어를 생각하다가 주변한테 물어봤죠.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건데 혹시 평소에 필요했던 앱이 있냐. 그 중에 이제 친구가 제가 요가를 하는데 그 동작별로 시간을 세팅할 수 있는 타이머가 없다, 아이폰에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하고 이제 만들게 됐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는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아이폰에서도. 일단 시작은 그래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이콘, 운동별로 아이콘 추가하는 게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타이머별로 시간 세팅하는 거. 일단 제 앱에서 운동별로 타이머를 만들고 나면은 고급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 그 기획 의도에 맞게 그 동작별로, 그러니까 한 세트가 동작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동작별로 그 운동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정하고 저장을 누르면은 그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서 다음에 이 타이머를 찍었을 때 그 고급 설정 그대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만약에 고급 설정을 안 하게 되면은 그 메인 화면에 있는 기본 설정 가지고 세트 수랑 사이클 수만 조정하면은 똑같은 운동 시간과 똑같은 휴식 시간으로 동작을 하게 돼 있고, 이제 고급 설정은 동작별로 다르게 시간을 주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일단 타이머를 시작하게 되면은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 동작이 기억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동작을 볼 수 있는 건데, 일단 음악을 들으면서 즐기면서 운동할 수 있는 기능이고, 유튜브 영상은 내가 동작이 잘 기억이 안 났을 때 내가 원하는 동작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운동 알림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시간이 잘 안 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일을 하다 보면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운동할 시간이라던가 이런 게. 그래서 운동 알림 기능을 넣어가지고 너 그때 운동한다고 등록해 놨어, 이렇게 알려주는, 운동하라고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뉴스 스크랩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API, 검색 API 써가지고 그 사용자가 그 운동에 관련해서 검색을 하고 그 기사를 스크랩 해놓으면 그 스크랩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즐거웠던 거 말해볼게요. 일단은 안드로이드 앱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 봤어요, 여기 와서. 근데 제가 평소에 그 삼성 뮤직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그 음악을 듣고 있는데, 제일 불편했던 게 제 핸드폰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어폰이 꽂았는데 인식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어폰 빠졌다 생각하고 중간에 음악이 끊겨요, 자꾸. 근데 이제 제가 이 타이머 앱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 운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뮤직 플레이어를 만들었는데, 제가 만든 걸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어폰 분리 인식을 잘 안 해서 계속 끊김없이 들을 수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안 좋은 건데, 인식을 하고 그 이어폰이 빠졌다는 인식이 되면 꺼지는 게 맞는데, 일단은 저한테는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되게 좀 즐거웠어요. PHP 작품인데요. 일단 제가 축구를 좋아하고 매주 일요일마다 축구를 차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 하나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개발 기간은 5주 정도 개발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커뮤니티 사이트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하고 어떤 해외 축구를 뭐 어제 새벽에 봤다, 아니면은 뭐 해외 축구 기사 같은 걸 봤다 그러면 자기 의견 같은 거를 게시판 형식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물에 대해서 사용자가 서로
댓글을 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메인 화면에 보면은 채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팅 버튼을 누르면은 이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끼리 그냥 실시간으로, 게시물 같은 경우에는 게시물을 남기고 거기에 댓글을 남기는 거라면은, 실시간 채팅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그냥 서로 이제 사용자끼리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창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마지막에 한 작업이 그 비속어 처리 작업인데요. 아무래도 커뮤니티 사이트다 보니까 욕설이나 그 사용해서는 안 될, 남한테 상처 줄 만한 얘기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관리자가 그때그때 신고를 받아서, 물론 이제 신고하는 기능도 있지만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기에는 그 속도가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비속어 처리를 넣어가지고 채팅방이나 아니면 게시물 댓글에다가 욕설을 쓰면 마스킹 처리하는 거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지만 이 사이트에서 그 뭐 어제 했던 경기에 대한 기사라던가 해외 축구나 국내 축구에 대한 기사를 볼 수 있게끔 일단 크롤링을 통해서 기사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PHP를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첫 주차예요. 첫 주차에 그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일 힘들었어요. 그 기초 과정, 전 과정 중에 제일 힘들어서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일단 제가 응용 지금 6주차인데 기초 때랑 제일 다르다고 느끼는 거는, 일단 모든 계획을 제가 세워야 돼요. 일단 기초 때는 그 주에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존재하거든요. 물론 그걸 무시하고 더 많이 해오는 친구는 있지만 보통 그 주에 해가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응용 때는 제가 아이디어 만들어서 제가 어디까지 할지 정하고 제가 언제까지 할지도 제가 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달라요. 일단 오기 전이랑 그 기초 끝나고 제일 바뀐 점은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 오기 전에는 물론 개발을 그만둔 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그리고 한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약간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와서 4개월 동안 개발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떤 플랫폼이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그 목표를 잡고 하나하나 해가다 보면은 뭐든지 만들 수 있겠다 라는 그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 여기 오기 전에, 그러니까 1년 반 전부터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알아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으고, 그리고 올라오는 글이라던가 영상 같은 것도 다 하나씩 뒤로 가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팀노바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왔는데도 사실 처음에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일단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는 거, 거기서 피드백을 받는데 알면서도 그게 세다 보니까 너무 센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뭘 내가 고쳐야 되지? 근데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매주마다 피드백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게 안 좋다, 저건 좋다. 근데 그걸 매주 지켜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 잡혀 있더라고요. 이걸 만들 때는 어떻게 해서 만들면 되겠구나. 물론 아직도 고칠 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계획이 세워져요. 그게 틀렸던, 그게 맞았던. 그래서 틀렸으면은 다시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고, 맞았으면 이건 괜찮은 거네, 다음에 또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플랜을 짤 수 있다? 일단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 기초 과정에서 저한테 제일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 아무래도 기계인간 팀장님이거든요. 처음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뵈니까 일주일에 한 번 피드백을 주시는데 왜 저런 피드백을 주셨을까? 왜 저런 말을 하셨지? 그리고 아예 제가 준비해온 거를 안 볼 때도 있어요. 지금은 시작이 잘못됐으니까 뒤도 안 보시는구나 아는데, 그때는 왜 내가 노력한 게 있는데 보지도 않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혼자 하는 거잖아요, 개발은. 물론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맡은 부분 내가 혼자 해야 되고 내가 혼자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팀장님이 그거를 계속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옆에서. 근데 저는 계속 그걸 못 알아들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팀장님의 방식을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저한테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팀장님한테 어떤 질문을 던질 때도 어떻게 질문을 하는 게 맞겠구나, 이런 것도 좀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팀장님이 가르쳐 준 거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틀리던 맞던 좋던 안 좋던 일단은 그 기초 과정에서 그걸 길러주신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안 좋으면 고치면 되는데 생각을 못하면 아예 답이 없거든요. 일단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피드백을 왜 나는 자세하게 안 해주지? 왜 보지도 않지? 생각해보면은 그거예요. 너 생각 없이 했잖아. 생각 좀 더 해. 이런 얘기인데 제가 그때는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감사하죠.